날씨도 나쁠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낭만을 찾았어. 시원한 계곡도 좋고 작년에가 바다로 떠날까. 하지만 많은 사람 많은 차들 생각하면 벌써부터 짜증이 밀려오네. 가까운 극장에서 속편하게 영화나 볼까. 아니면 차라리 집에서 하루 종일 띵곡 낮잠 잘까. 아니야 떠나가보자 저기 넓은 바다를 향해. 나의 사랑이 그곳에서 나를 찾고 있을지 몰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캠핑 이야기, 저품격 버라이어티 B급 캠핑쇼 캠핑 시라씨. 여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오늘 몇 회죠? 하시는 거 잘하시네요. 오늘 몇 회죠 우리? 오늘 54회 54회? 45회예요. 많이 됐네요. 네. 저희 많이 됐죠. 여기 앉아 계신 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한번 출연해 주셨던 캠핑원의 이우택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먼니다. 파주예요, 파주. 네. 네, 파주에 와서 황금마트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와보니까. 영씨. 제가 여기가 그 우리나라 아웃도어 캠핑 모든 장비의 그 선도주자 역할을 하는 샵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극찬 있긴 하시지만 뭐 인정하고 싶네요. 부끄러워. 네,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니 100억을 찍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세무조사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설처럼 남아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됐죠? 예. 4, 5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캠핑 매장이 100억을 찍었다고.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원래 이제 그 매일경제였나? 네. 그 기자님이 이제 초보셨어요. 그때 그분은 그 기사를 쓰고 승진했다라는. 100억도 벌고 승진도 하고. 근데 원래는 100억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네. 질거리가? 네. 올해 목표가 뭐냐. 그래서 올해는 100억을 돌파해보고 싶다. 물론 그의 뭐 실제로 이루기도 목표는 하셨고. 네, 달성은 했는데 상반기 매출 100억 돌파라고 네네. 잘못 얘기해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세무조사 들어오는. 그래서 세금은 얼마 내셨어요? 세금은 정상적으로 냈는데 그때 그 오픈마켓을 좀 누락했던 게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몰랐었죠. 그래서 그 성실히 납부를 하고 바로 저희 그때 영등포 매장에 본사가 영등포에 있었는데 바로 영등포 세무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걸 속일 수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세무사님이 놀래가지고 깜짝 뛰어왔더라고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야, 오늘 오프닝이 이렇게 갑자기 넘어왔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그 봄맞이 특집으로 캠핑 매장에서 뭐 새로 나온 제품과 또 요즘 트렌드들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 먼 곳 캠핑원 파주 매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저희가 온 시간이 오후 3시에 모였는데 지금 6시가 넘었어요. 손님들이 봄이 되니까 많이들 오시네요. 뭐 직원들이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놀러 가고 출장 가고 저 혼자 매장을 못 하니까 좀 좋아요 보기가.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아주 안 좋고 특히 아웃도어 쪽은 그냥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손님들 많이 오셔서 비싼 텐트도 사가시고. 그렇죠. 아까 비싼 거 하나 사가시더라고요. 스노피크 뭐 여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노골적인 방송이니까. 그렇죠. 다음에 협찬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이제 저희가 그 두 번째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겨울 되기 전에 그 난방용품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오셔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 바닥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놓은 거 있으면 다 꺼내셔야 돼요.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얘기 다 해야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이 캠핑원이라는 데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캠핑 그 업계의 산실이에요. 매장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캠핑을 시작하신 분도 많고, 또한 뭐 과거에는 매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본사가 있고 또 이렇게 위탁 매장들이 있었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대리점 관련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창업은 캠핑 창업은 2007년도에 1월 1일 날 양재동에서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때는 뭐 제가 그 무선모형 자동차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대표시죠. 한쪽에 이제 장난감 자동차들 무슨 자동차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 그때 콜맨 체어나 테이블 정도만 갖다 놓고 팔는 정도였는데 내가 2008년도에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때 많은 매출을 올렸죠.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 양재동에 있는 그 영등포 매장 네. 그쪽으로 2009년도 추석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이사를 했거든요. 영등포로. 예, 그때 같이 했던 이제 쿠우님. 네. 안준섭 이사. 예, 안준섭 이사님. 지금 유럽 출장 가 있는데요. 네. 사장은 바쁜데 이사가. 출장 간 거니까. 그래서 그 형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직함은 이사님이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인 친형 같은 그렇죠. 형이고 네. 그래서 그 준섭이 형 해요. 네. 그래서 형하고 1년간 그 영등포 양재동에 있는 매장을 일 끝나면 가서 맨날 이렇게 담 넘어서 보고 매장이 그 나눠져 있었거든요. 세 칸이. 1년간 맨날 거기 가서 맥주 먹고 랜턴 켜놓고 우리 매장도 아닌데 그 앞에서 찾길에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죠. 야, 이렇게 큰 매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임대료도 셀 텐데 양재동에 있을 때는 고작 한 120만 원 정도 냈어요. 지하에 50평이었는데 예, 50평짜리 매장이었는데 얼마 안 냈었는데 여기는 그 한 3-4배가 되는 4배가 되는 금액이었죠. 네. 가능할까 겁도 나고 했었는데 해보자. 그래서 근데 잘 됐어요. 많은 유저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졌고 물건 수급도 저희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또 원활하게 잘 했고 그 바로 옆에 롯데 냉동창고 지금은 롯데마트로 바뀌었죠. 네. 거기에 100평짜리 창고도 빌렸어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거의 뭐 꽉 채워가지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품에 대한 수급도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점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하고 어떤 뜻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 분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체인 대리점 사업을 조심스럽게 하긴 했으나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희의 뜻하고는 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그 캠핑원에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 대리점 주님들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그래서 만족 못하는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영등포에 있는 마이비아 예예. 그리고 지금 광명에 있다가 저쪽 또 다른 쪽으로 이사간 국캠핑. 예, 두 군데가 위탁 매장이었고 예, 그렇죠. 지금 또 한 군데가 있죠. 저기 영등포 그 물레동 청작촌에 예. 캠핑원 알파인 클럽이라고 우리 김선영 점장. 그러니까 주겜 야포로 더 주캠 야포로 더 알려져 있는. 닉네임은 김야수라고 예, 해가지고 거기도. 산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희가 장사를 좀 잘해보려고 등산학교도 보내주고 했더니 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주캠 야포로 해서 밤에는 이제 술을 파는데 술집 잘 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원래 주캠야포가 주간 캠핑용품 야간에 술 파는 건데 그 컨셉을 제가 잡아줬어요. 준섭이 형하고. 근데 지금은 주캠도 야간 술 오케이. 매출은 술 장사로. 그런데 되게 그 몇 번 가봤는데 그 분위기도 좋고 예. 저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는 아지트 같이 돼서 굉장히 흥겹고 또 재미있는 장소가 됐어요. 지금 물레동에 있다고요? 예. 네. 야. 도시에 있는 산장 같은 그렇죠. 느낌? 어. 언제 한번 그쪽에서 그렇죠. 요즘 예. 방송에서 술도 드시면서도 뭐 방송하던데 그럼요. 언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좀 갖다 놓으시지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안주도 싸고 예, 주캠 야포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럼 캠핑하듯이 그렇게 먹는 아니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포장마차 같은 개념인데 포차같이? 벽에 그냥 캠핑 장비들이 줄줄 걸려 있고 뭐 그런 분위기죠. 네. 암벽도 하고 빙벽하고 뭐 다 하는데 이 친구 쿰이 그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모아서 그 히말라야 가는 게 그 꿈이더라고. 그 계단에 보면 가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자기가 가고 싶은 산 3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려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성실히 하는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점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여기 파주로 다 왔죠. 파주로 다 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영등포에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파주의 야당동이라는 곳에 이제 물류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리하고 영등포나 광명 매장 그 대리점 정리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파주에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여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2년 됐네요. 2년 전에 맞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사옥을 짓게 됐죠. 네.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예. 그 사실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예. 골목도 이렇게 예. 들어와야 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예. 저희 보면서도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물론 캠핑원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잘 찾아올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굉장히 사람 많은 거 보고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게 다 캠핑원의 그 브랜드 그 네임밸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인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을 꼭 수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믿고 싶고요. 믿고 싶고 사장님 보고 오시는 건가요? 그 주변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깝고 첼시 아울렛이 가깝고 네. 실적은 멀다고 하지만 영등포에서 정확하게 35km 걸립니다. 여기가. 네, 그 시간상으로는 30분에 주파해요. 제2자유로가 뚫려 있고 자유로가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길은 그렇게 막 멀다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파주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 쪽에 붙어 있는 줄 알고 바로 옆에가 일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깝습니다. 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3분 거리. 예. 근데 보면은 사실 그 매장마다 특색들이 있는데 네. 이 캠핑원은 사실 오프라인의 매출보다는 온라인 온라인 매출이 매출이 훨씬 더. 많은 네. 곳이죠. 네. 네. 그렇죠. 6대4 정도 돼요. 네. 평일날은 온라인 매출이 6에서 7 정도. 네. 주말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그 매출이 반전이 되죠. 반전이 되죠. 그래서 뭐 매장 매출이 7, 6 뭐 이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초기에 그 캠핑샵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뭐 캠핑원도 있고 예. 뭐 대표적으로 또 알데바라는 그렇죠, 곳, 알데바란. 예,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캠핑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캠핑을 알고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다 그 취미를 예. 했고 취미로 하시다가 비즈니스로 전환하시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제품 구성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들의 심리를 본인들이 다 알고 아시니까.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갖다가 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저희도 조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캠핑 저희가 1.5세대거든요. 캠핑원이 그렇죠. 네. 알데바란이 한 2세대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2세대 되는데 그 넘어가는 시점에 감성 캠핑이라는 게 막 붐을 일으킬 맞아요. 때 네. 그때가 저희한테는 좀 약간 가독이었던 시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것들 같이 따라갈 것이냐 뭐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백패킹으로 좀 많이 그렇죠. 시장이 네. 넘어간 건데 그 물건 수급을 다 맞추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예,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를 준비하면 좋은데 기존에 하던 매장들은 이 재고가 기존의 재고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어느 정도는 또 악성 재고도 생기고 또 롱런하는 품목도 있지만 네. 또 새롭게 바뀌는 거 이런 다 맞추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신규 매장들은 좀 알차게 좀 편집샵 느낌으로 많이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갔죠. 네,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요즘에는 좀 정통 라인으로 가보자. 그래서 오토 캠핑에 좀 더 많이 치중하는 느낌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양성을 다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그 영국에도 프레시니엄 무대라고 그 강당처럼 이렇게 돼 있는 무대가 있고 그냥 플래시 네, 그냥 무대. 일반 그냥 네. 소극장 무대에서 다양하게 꾸민 무대가 있는데 너나 나나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통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초이스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매장들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다양한 또 컨셉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요즘에 영업 트렌드에 맞는 거. 근데 그래도 캠핑원이 그 좀 뭔가 그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 뭐 좀 특색 있는 상품이라든지 예. 좀 구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매장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뒤처진 맛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이지만 거래처 사장님들이 막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 사이트에서. 아, 그게 보여요? 예,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어디를 가시냐면 염탐하시는구나. 신상품란, 아. 그 다음에 공동구매하는 난, 이런 쪽을 주로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0분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항상 신상품을 올리면 저희가 제일 먼저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장 규모도 있고 또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많은 업체 영업사원들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와서 상품을 홍보하게 되고 또 저희가 그걸 찍어서 바로 인터넷이나 뭐 SNS 쪽에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저희도 또 놀랄 정도로 젊은 분들 아니면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새롭게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저희도 또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렇죠. 바로 하는 요즘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파주 멀다고 안 와요. 가까운 캠핑원이 기억나는 거는 과거에 그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포탈 개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검색하면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 블로거들 나름대로 파워 블로거들이 제품 리뷰한 것들 또 파워 블로거도 다양한 그 아우팅의 그런 것들을 링크를 잡아놔가지고 그 안에서 뭐 물건도 사지만 재미있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그 사용 후기들은 어떤 건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제 그 준섭이 형이 쿠우님이 그런 작업들을 잘 했었어요.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저도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해주셨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준섭이 형이 좀 나이를 먹고. 아니 근데 워낙에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 검색의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네.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굳이 뭐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뭐 원하는 것들 다 검색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거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렇죠.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서 정보를 많이들 만드시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뭐 해시태그 치기만 하면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정보의 디테일한 면이 그렇죠. 조금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의 사진 한 컷. 저게 디테일한 또 글을 안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게 블로거들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1세대 블로거들 뭐 지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미쿠스 그 멤버들이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뭐 내노라 하는 그 캠핑 아웃도어 블로거들이신데 그분들이 각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후기를 남길 때 그때 상당히 좋았어요. 저희도 물건 팔기도. 왜냐면 굳이 설명 많이 안 해도 알아서 다 알아보고 물건만 보러 네, 그 오시니까. 장군인 한 분 계시고요. 여기. 한 명은 저기 유럽 놀러 가시고 아니 출장 가셨죠. 글쎄요, 어쨌든 요즘 아웃도어 경기가 예. 옛날 같지 않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4년을 정점으로 찍고 네. 2015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2012년도 때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근데 분명히 내려가는 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완만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2년 전부터 2012년부터 잘 될 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고를 양을 줄인다든지. 근데 이제 꺾이는 게 너무 급격하게 꺾인 거죠. 예. 뭐 썰매를 쭉 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예상 밖에 곤두박질. 이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메르스도 있었고, 그렇죠. 세월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어쩌고, 그 다음에 급격한 온도변, 그 다음에 전세 대란.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웃도어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뛰어들었고, 그렇죠. 많은 그 퇴직금을 받으신 일반인들이 또 유저들이 삼성을 캠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몇 명이서 모여서 형님 동생 하면서 술잔 기울이다가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나는 무역 할 줄 아는데 오늘 수입할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카페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순간 이 시장이 같이 그러면서 또 거품이 거치면서 매장들이 우수수수 없어지고 네. 카페도 우수수수 없어지고 올해까지는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이 바닥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닥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꿈이죠. 그렇죠. 네. 꿈이죠. 소박한 발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데. 저도 뭐든 좀 제가 좀 그런 편이고요. 라스타. 아무튼 간에, 사실 상품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트렌드도 바뀌고, 뭐 또한, 우리 유저들, 예, 예.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도 많아지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구색을 다 갖추기에는 사실 매장이 좀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소싱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돼요. 저도 제품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500만 원 빌려가지고, 네, 그 종잣돈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버셨으면은 은퇴해도 되시겠네요. 근데 뭐 그런 소문도 들었었어요. 뭐 제가 뭐 부잣집 아들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네, 그때는 500만 원 들고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제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또 악성 재고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또 공급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층이 예전에는 거의 젊은 부부, 그렇죠. 그다음에 패밀리 캠핑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영등포 매장도 그랬고. 근데 아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또 그것도 노린 것도 있죠. 요 근래 이 파주의 근처에 운정지구라고 새로운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캠핑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좀 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내다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굶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런 좀 미래적인 것도 보고 이쪽을 그러니까 좀 지금 좀 힘드신 거야. 예전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빈 걸 안 놔두시거든요. 여기 뭐라고 뭐라고 제가 해. 과일, 죄송합니다. 이제. 과일 바라는 네,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 보면은 꿋꿋한 배경 같아요. 이런 매장들이 남아있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간에 되게 좋아했던 매장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죠. 왜냐면은, 뭐, 세상 살이가 꾸준하고 진짜 우리나라에도 매장도 뭐 진짜 대를 이어서 하는 매장도 생겨야 되고 또 대를 이어서 하는 브랜드도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캠핑 문화가 생긴 지가 20년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많은 그 매장이라든지 브랜드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캠핑원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2007년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는 19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이제 길거리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입지전적 인물이시네요. 아니요, 운동 선수 생활 하다가 뭐 그만두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인척들이 좀 그런 그 유통이나 뭐 장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경험, 좀 감이 있으셨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IT 회사에 그 군대 제대하고 PC방을 했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동업을. 그때 이제 남들 게임 열심히 할 때 저는 뭐 플래시라든지 뭐 포토샵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안 되는 거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IT 업체에 취직을 하게 돼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씩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렇죠. 거죠. 뭔가 알아야. 네, 2005년도에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RC 자동차 이제 취미를 남자의 로망이었잖아요. 어릴 때는. 그걸 시작하면서 RC 샵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뭐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바깥에 야외 대회를 다니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캠핑하게 캠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방송이 진짜 뭐 저품격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고급지고 전문적인 방송을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방송에서 진짜 원하는 컨셉은 뒤를 캐고 싶은 거잖아요. 예. 사실 이우택 사장님 하시면 뭐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안티도 좀 있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 기회에 안티들에게 세상의 모든 안티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적으로 뭔가 뭐 아프게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매장을 냄으로써 그 옆에 매장에 피해를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제가 물건을 싸게 팔면서 그분들은 피해 봤을 수도 있고, 저 또한 오케이 삐리리 매장에서 네. 이렇게 싸게 저도 피해 보고, 네. 뭐 이렇게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알게 모르게 피해를 드린 분들, 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께 이 기회를 들어서 네. 조금만 좋아해달라고. 이 사람 관계라는 것들도 그렇고 오래 가마 계시면 다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캠핑장 가면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많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어디 이웃택이 왔다, 뭐 캠핑원에 대표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 그 장비 얼마냐? 그 그렇죠. 장비 어떻게? 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가서도 또 장사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또 업자라는 이제 그 업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 어떤 순수 동호인들한테 업자라는 게 꼭 죄인 취급받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조금 많이 안 어울리다 보니까 건방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제 얼굴은 이렇게 해서 좀 귀여운 면도 있고 건방지 건방진 스타일은 아니 제가 잘 알고 네. 있지만 건방진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오해하시는 분도 부딪히게 계시고 되는 한데 것도 그런데 뭐 굉장히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컨셉 자체는 남조선 기업상 그 부류에 속하는 네. 분이시고 자 저희가 이거 파주까지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2018년이 되고 예. 이제 봄이 된 지가 좀 지났어요. 예. 좀 보셨죠? 이제 봄이 지나면서 어떤 제품들이 좀 소비자님들이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요번에 캠핑 페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 네. 전에 네. 그 국내 내노라 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나왔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핫한 것들도 있고 네. 그게 그거인 것도 있었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올해를 준비하시는 수입상 그다음에 유통사들 판매사 뭐 이런 업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오는 기회였어요. 네. 그날 또 매장에 거기에서 보시고 바로 저희 매장에 오신 고객님들도 꽤 많으세요. 오. 그분들의 이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좋은 상품도 많았으나 많은 고객님들이 볼 게 없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저도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볼 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랬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볼게요? 텐트의 종류? 뭐 신제품은 항상 나왔어요. 네. 와, 올해 이거 될까? 올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그래도 제조사들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를 또 준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액세서리라든지 또 이게 또 장르도 좀 다양한 쪽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이제 카라반이라든지 네, 오토 캠핑카 쪽도. 근데 그분들은 또 이게 캠핑 전체적인 건 캠핑인데 카라반이나 오토 캠핑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캠핑이라고 안 해요. 카라바닝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르를 분리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다 옛날 캠핑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저희도 이제 캠핑, 카라반 용품, 캠핑카 용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은 건데, 좀 장르를 나누려고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네. 근데, 유저들이 많이 그동안 산 것도 있고, 유저들도 이제 맨날 본 거죠. 많이 본 거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장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캠핑 페어도 상당히 핫했잖아요, 몇 년. 근데 이제 뭐 시장 같기도 하다. 왜냐면 예전에는 물건 팔 시간이 없었어요. 제품을 알리기 그렇죠. 바빠서. 알리기 바빴죠. 예,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수입상들도 그렇고 판매상도 좀 남아있는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 기회에 싸게 빨리 팔아보려고 나오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판매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진 거죠. 좀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과거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해서 우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들, 올해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데 정신이 좀 많이 좀 쏟았는데 이번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물건들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물건들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이렇게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봤던 제품들 중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좀 이렇게 핫하셨어요? 몇 가지의 체어류들, 체어. 그 다음에 테이블, 기존에 나왔던 거지만 좀 변형시켰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견고해진 것들. 그래서
그다음에 랜턴류들. 랜턴. 예. 랜턴 쪽이 발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게 호불호가 있는데요. 네. 장점일 수도 있는데 캠퍼로서는 좀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원이 쉬워진 거죠. 그렇죠. 전기가 이제 캠핑장에 전기 시설도 좋고 집에서도 충전해 가면은 뭐 2박 3일 뭐 1박 2일 정도는 충분히 쓰고 오잖아요. LED 랜턴 맞아요. 자체가 네. 밝기도 밝고.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가스 랜턴 저녁 어두컴컴해지면 랜턴의 심지를 교환하고 그 멘트를 맞아요. 그러면 휘발유 버너 그다음에 가스 버너에서 가스 랜턴 하고 뭐 노란 불빛의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 정겨웠거든요. 약간 아날로그 감성. 예, 가스 아날로그 랜턴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봐야 되나요? 거의 찾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게 간혹 이제 조금 더 감성적인 거, 나는 이런 아날로그가 싫다고 TV도 안 가져가고 전혀 이 멀티기기를 안 가지고 움직이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세요. 지금도 아까도 뭐 예전에 캠핑 하시다가 애기들 좀 크니까 이제 같이 부부도 또 나오셨거든요. 네. 그분들 오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쪽으로 좀 왜 얼마 전에 뭐 유행했던 드라마인가요? 응답하라? 네네. 그래서 저는 응답하라 2008 좀 플레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과거에 예 그런 데서 아날로그 장비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 공급원이 그런 걸 바뀌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아빠들은 원래 버너로 이게 키는 거, 랜턴 키는 방법 이런 거 멘틀 심지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는 너무 한 곳에 올인하는 경우가 좀 있죠. 트렌드가 바뀌면은 맞아요. 과거에 있는 것들은 버리고 뭐 다 트렌드가 올려가는, 쫓아가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좀 하고 요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우리나라 음악 같은 느낌들 그렇잖아요. 유행에 따라가는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그 많은 장비들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들이밀리고. 예. 아날로그를 흉내내는 디지털들도 많죠. 그렇죠. 뭐 겉으로는, 샤오미에서도 나온 뭐 랜턴인데도 뭐 모사의 록턴 랜턴이 히트를 한번 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샤오미에서 나온 또 뭐 랜턴이 또 그것도 많이 쓰셨고 고객님들이 또 크레모아 랜턴 그다음에 뭐 나가자 브랜드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광고가 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뭐 나가자 랜턴, 뭐 레인보우 랜턴 그 외에 다수들이 많은데 그 핸드폰하고 어플 연동해서 색깔 변화시키고 키고 끄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내장돼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다들 망하셨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열심히 하고 제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잘 만드시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맞습니다. 있어요. 이것저것 섞으시면 그러니까 스피커인데 그 뭐 시계도 되고 네. 라디오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뭐야 저까지 랜턴까지 네. 그러면 그냥 스피커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스피커는 음질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본연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랜턴도 랜턴의 본연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키니까 예. 요즘 그 화로대 같은 경우에는 예. 예전에는 그 스노픽에 처음 만든 그런 화로대 형태가 예. 가장 좀 핫하고 예. 많이 그 흉내를 내서 좀 만들고 했는데 요즘도 그러신가요? 기본의 그 DNA는 네. 스노피크의 그 하로데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렇죠. 가끔씩 난로와 난로. 하로데의 기능을 믹스시킨 것들도 요번에 전시회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패킹이라든지 미니멀 캠핑이 또 붐이 있다 보니 또 소규모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하로데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 하로데는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이 시장이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제가 캠핑 그 매장을 좀 돌아봤는데 요즘 저희 뒤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예. 낚시 낚시 텐트죠.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지고 예, 그렇죠. 뭐 또 서핑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바닷가에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지고 근데 가격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캠핑 아웃도어 생활을 즐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복 받았다. 저도 유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물건이 비쌌거든요. 저도 하나를 테스트해보고 하려면 저도 뜯어서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 뜯어서 쓰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도 부담스러워서 잘 못 뜯은 경우도 있었어요. 네. 거래처에다 좀 싸게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좋은 스펙의 텐트가 이런 금액에 뭐 미니멀웍스에서도 상당히 그 고가의 텐트들을 저렴하게 출시시키고 있고 네.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유저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미니멀럭스하고는 관계가 좋으세요? 미니멀웍스 사장님하고는 저하고 딱 한 번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니멀럭스만 해도 열심히 하죠. 아, 진짜 뭐, 훌륭해요. 시작이 쉽지가 않은데 참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한편으로 고마워요. 브랜드들. 그리고 뭐 벨은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케빈.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정말 꿋꿋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줘서 나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2분 남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눈에 띄는 제품들은 사실 올해 없었어요, 그죠? 없죠. 예, 그런데 약간 형태가 변형된 그리고 다양한 그 유저들의 그런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나와지고요. 이런 뭐 텐트라든지 아니면 뭐 화로대, 랜턴 이런 불이 좀 나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변함없이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도 있을 거잖아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일단은 그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시고 회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야마이상 그 스노우피크 대표하고도 상장했잖아요. 네. 그 대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스노우피크 일본어로 하셨죠? 아니 한국어로 하고 번역해줬죠. 그래서 스노우피크 제품이 이 많은 이 캠핑용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많은 것들이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게 기대를 많았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더디게 만드냐 그랬더니 야마이상께서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동안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따라왔고 더 이상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회사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럽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스노우피크 유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계신 이유를 저는 알아요. 예, 그렇죠. 일단 카탈로그 넘기면 제품 얘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수필이 시작되죠. 그렇죠. 뭐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안개 낀 거리를 걸으면서 뭐 어쩌면서 숲을 헤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카탈로그를 권할 때 화장실에서 성경책 보듯이 보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하나의 제품 카탈로그가 아닌 아웃도어 수필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올해 60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60주년 신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올해 또 스노우픽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제가 지난달인가 저기 후쿠오카 가서 그 매장을 한번 들려봤는데 확실히 그 새로운 제품은 많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구성을 잘 해서 뭐 유저들이 초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성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노우픽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거죠? 랜드락. 랜드락. 그리고 엔트리 라인하고 이제 프로 라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스노우피크가 잘했던 게 상당히 고가 텐트로 팔았었잖아요. 어메이티돔도.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야마이 사장하고 강남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스노우피크 제품은 다 좋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일반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 가격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어메이티돔을 파격가로 출시했어요. 어메이티돔 팔면 팔수록 매출이 좀 손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꾸준히 엔트리 라인으로 빼서 일반 초보 유저들이라든지 쉽게 스노우픽 제품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고 올해 또 전시회 갔더니 그 볼트라고 볼트. 어메이티돔보다 좀 더 길게 전시회 좀 더 본 것 같아요. 폴대가 2개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타프까지 붙인 세트가 엔트리 라인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금액대가 50만 원 초반. 타프까지 합쳐서. 텍사 타프. 고무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저는 잘 모르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 어메이티돔하고 텍사 타프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맞습니다. 한 여름에는 아무튼 목이 많고 그럴 때는 그렇지만은 봄, 가을에는 그만한 세팅이 없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뭐 그래도 그 당시 제가 시작했던 게 2006년인데 2006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서 가격이 보통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라인 자체가 50만 원이라면은 엄청나게 첫해 그 당시에 이제 호상사가 스노피크를 수입을 들여왔던 원천 회사죠.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캠핑 대회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썼던 게 호상사거든요. 호상사는 업체가 대한민국 캠핑 문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인호 대표님도 존경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콜맨도 호상사가 했었잖아요. 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본사가 직접 하면서 약간 메롱메롱 됐거든요. 그러니까 호상사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회사죠. 예, 진짜 안타깝죠. 예. 왜냐면 정말 그 황금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캠핑에 황금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무주공산의 그런 시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호상사 그래도 지금도 뭐 꾸준하게 하세요.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그 MSR, 뭐 랩도 있고, 뭐 서머레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첨스,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상식적으로 이제 텐트 같은 거 고르실 때 저희는 이제 스노핑 라인도 이제 엔트리 라인하고 일반 프로 라인하고 다른 점은 그 원단의 그 데니아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 그 차이죠. 보통 엔트리 라인들은 75 데니아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라인 들어가면 150 데니아, 210 데니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단 자체 두께가 뭐 얇죠. 엔트리 라인들은.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김도 없고 전혀 뭐 네. 캠핑하는데 지장 없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삼촌이 예전에는 저희가 캠핑할 때는 삼촌 제품 쓰고 아버지가 쓰던 거 물려 쓰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솔직히 빛이 바람 많이 나가서 오래 쳐놓으면야 뭐 빛도 바래고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메이티돔은 10년 정도 쓴 거를 얼마 전에 그 찢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유전 그 모으시나 봐요. 와가지고 그걸 20만 원에 사가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 빨간 걸 빨간색에 예, 그 전시대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 있었냐고 해서 아유 옆에도 찢어지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왠지는 팔았다가 또 사고 했던 텐트죠. 제가 한참 그 이 붐일 때 캠핑 나갈 때 새 제품을 갖고 나가서 치고 다음날 제 몸만 온다라는 형들이 다 선배 형들이 그냥 놔두고 가라 뭐 그래서 그런 텐트가 어메이징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저기 그 대형 텐트, 오토 예. 캠핑 텐트를 만드는 곳은 코베아, 그렇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지프, 이런데. 그 다음에 노스피크, 노스피크. 스노라인. 스노라인. 작년에 스노라인이 상당히 또 좀 매출을 많이 많이 했어요. 올렸어요. 예. 스노라인 가격대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가격이 코베아가 썼던 정책하고 비슷한데요. 뭐 옛날 뭐 100만 원을 소비자 정가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20%를 할인을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좀 기본 할인이 시작되는 걸로. 또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할인을 또 좀 더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게 가격이 옛날처럼 높게 안 잡혔어요. 지금은 딱 맞는 가성비도 맞고. 자, 그 여기서 그 손님이 오셨어요? 예, 예. 저 돈 100만 원 있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캠핑을 시작하고 싶어요. 예. 그 뭐 가장 중요한 게 텐트겠죠? 예, 예. 어떤 텐트를 보내주고 싶으세요? 주로 어느 시기에 나가십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기에 오면은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년에 딱 2번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봄에 한 번, 여름 휴가에 한 번. 가을에 나가면 3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물어보면서 언제냐, 뭐, 아이가 몇 명이고,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오셨냐,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냐, 어떤 데서 많이 보셨냐, 그러면 뭐, 후기를 보고, 나는 주방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싶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리빙 텐트를 좀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솔직히 캠핑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됩니다. 이거는 거의 사기 수준이죠. 정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들한테도 안 된다고. 제가 한만 빼줘도, 왜냐면 캠핑에는 필요한 1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텐트, 매트, 침낭, 테이블, 의자, 뭐 버너, 코펠, 하로데 해가지고 딱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13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150만 원 정도 써야 된다. 150만 원 있어야 된다? 네. 한 마리도 15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고 장비를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업체들이 많이 늘었죠. 뭐 캠핑 찌라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캠핑을 오시면은
150만 원에서 10만 원 할인. 오케이? 많이 해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꼭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뭐 진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었겠죠. 예,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으실 테고 단골도 많아졌을 테고 또 단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이런 외모 속에 또 마음 속에 다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영수 씨 한마디. 네. 저는 앞으로도 캠핑원이 좀 승승장구하고 네, 대한민국 캠핑을 이끄는 지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국택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요즘에 전쟁의 사회적인 전반 상황 때문에 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네. 또 물론 뭐 또 낚시 쪽이 요즘에 좀 핫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예전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문화가 좀 죽어서 네.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가족들과 자연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이런 라이프 생활을 즐긴다면 훨씬 더 그 본인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대표님 자주 하세요, 가족들하고? 저는 솔직히 지금 못 나가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못 나가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가족들하고 캠핑을 나가기로 했어요. 네. 저도 한참 많이 나갈 때는 계속 많이 나가는데 뭐 매장에 직원들도 많이 줄고 그러면은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많이 나가는 횟수가 적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운동 하세요? 배드민턴. 그래서 살도 빠지지 않았나요? 많이 네. 나시르셨나요? 네. 뭐 오늘 캠핑원 파주 매장에서 네. 저희가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네. 항상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또 매장이기도 하고, 저희가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주시기도 하고 해서, 항상 같이 간다는 느낌이 있는 매장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캠핑 찌라시 45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